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켰어? 네. 아니, 아직 안 했어요. 뭐야. 왜 믿어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요청한 거랑 우리밖에 안 해. 그거 오늘 장갑하는 거 여자 전화? 버리냐? 나 호텔에서 봤는데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들어가는데? 뭐예요? 이게 삑 소리가 나는데, 삑 소리가? 삑 소리가 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네. 시작할게요. 시작하 죄송하고요. 공공신호가 개발되었는 1904년에 한국고속기사는 한국기사는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구속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이 언론 보도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놈이랑 삼성물산 부장 합병에 공동건축에 일하는 이재용에게 보도가 되었다는 문건이 다수 확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곧 검찰 수사를 관련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탈출을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공동정하게 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정부까지 동원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사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저희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이재용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의견서를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김양준 민정 부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두 가지 분식 혐의에 대해서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엠피스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갖고 있었고 이 콜옵션을 회계적으로 처리하면 1조 8천억의 부채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콜옵션이 있다는 계약서를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제출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회계를 누락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한 직후에 이 콜옵션을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발견을 해서 그것은 분식회계라는 거 아니냐, 다시 회계를 고쳐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니까 회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부채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4조 5천억이 넘는 자산이 갑자기 생겨서 굉장히 건실한 회사가 된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단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혼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부식회계가 이루어진 이유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을 이루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가치를 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렸고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식은 가치는 높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러한 그 합병을 앞두고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작 항의에 대해서는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혐의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다음가는 굉장한 주력 회사이고 많은 사업 수익과 사업이익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사업 자체를 2014년부터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그러한 부당한 경영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2014년, 2015년은 국내의 아파트 건설 경기 등 건설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4년부터 거의 사업을 하지 않았고 특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불과 상반기에 300여 개의 아파트 건설 사업밖에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상반기에 건설회사들은 무려 33%나 되는 정도로 주식가치가 오른 회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주식가치가 8.9%나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11,000가구가 가까이 되는 건설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계획을 미리 추진했던 것들을 추진을 하지 않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의 주요 임원들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개인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제일모직은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인데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의 주요 자산들은 용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이었는데 갑자기 2015년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에버랜드에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들의 공시 가격들을 갑자기 무려 300%나 될 정도로 급등시켜서 삼성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서는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면서 합병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바이오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3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1조 7천억이 넘는 그런 현금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숨기고 광업권 1조 원이나 되는 광업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숨겨서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는 떨어뜨리는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전달을 해서 국민연금이 이런 부당한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8천억, 최소 8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의 손실을 입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은 시중에서는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인 삼성물산이 적어도 제일모직의 3배, 4배 정도는 큰 회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이 1이고 삼성물산은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0.35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었고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해서 아무런 주식도 갖고 있지 않던 이재용 부회장은 무려 23%나 되는 삼성물산의 주식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은 그 관리되어 있는 주주들의 많은 피해를 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자본시장 질서를 크게 흔드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들을 크게 흔든 것이어서 반드시 엄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분이 비가 오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김영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그 삼성 그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그리고 선박 세계 사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동원된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점을 잘 반영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참석자 소개를 잠깐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건 변호사, 민변 부회장이신 김영건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의 양동규 부위원장님, 장현술 대외협력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조장희 대표단 의장, 김평수 조직부장, 이기환 사무부장, 박종철 노동안전부장 참석했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전문센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김주호 팀장, 신동아 간사 참석했습니다. 삼성 대선 자금 의혹이 담긴 엑스파일 사건과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대 상환계좌 의혹 등이 이제 사실로 드러날 때마다 이건희 회장은 늘 사과를 하고 회신을 약속을 하고 자신의 사죄를 사회에 상환하겠다고 말하면서 뭐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지금의 삼성준법감시원회와 유사한 그런 모임을 만들고 회신을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각종 범죄 행각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사과를 하면서 지켜졌던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이 국정농단 뇌물과 삼바 회계 사기 그리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이 전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정말 삼성이 쇄신하려면 아마도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죗값을 정정당당하게 치를 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범죄 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정말 자세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에 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3대에 걸친 불법과 그 노동 탄압, 인권 탄압을 자행해서 불을 축적해 온 삼성 재벌입니다. 이것은 계속 배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바이오와 또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그 합병 과정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은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봐야 될 이런 그 범죄 행위입니다. 너무 이제 다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에 명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결탁했고 그동안의 권력과 결탁해서 이런 일들을 특혜와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 무슨 준법 감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권고하고 지난 5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전 국민은 분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각을 은근슬쩍 넘기려 하는가? 이건 용납될 수 없다. 이거는 5천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최소한 법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범죄 행각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물론 법을 넘어선 사회적 평가와 사회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것은 묻겠다면 더 할 것입니다. 그 5월 6일의 사과문은 대국민 기만극이었어요. 아니 묻지도 않은 무슨 사세 승계를 누가 물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한 어떤 엄정한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로 일관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안 하기만 못했어요. 특히 그가 자행한 헌법 유린 행위들, 노동 탄압 행위들, 상처받은 그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어떻게 그걸 복원하고 상처를 치유할 것인지를 말했어야 됩니다.
야, 앞으로 노동상권을 지키겠다고요?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는 내렸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분이 그럴 의사가 없구나. 자신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할 의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법조,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만간 소환되어서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20개 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비공개 소환합니까? 무엇이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겁니까? 무슨 여기에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대로만이라도 해라.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 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관리와 통제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이재용 부회장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것은 비극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 삼성의 주가는 올랐고 수익은 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IT, 최고의 IT 기업이기 때문에 국제적 신인도가 걱정이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제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보게 또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은 마지막 네 글자를 3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조사하라. 다시 나가고 해주겠습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이재용은 성실히 조사받고 노조 파괴 사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네,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에서는 마치 삼성이 저지른 범죄를 자신이 사과하는 듯한 비판 합법을 썼고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바 불식회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진행을 한 것으로 모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문해오조 경영 방침을 철폐한다면서도 노조 파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조장희 대표단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청주의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삼성주의 에버랜드 노동조합 공유회장 조장입니다. 저희 삼성주회가 삼성그룹의 무노조 80년을 뚫고 설립된 지 만 9년이 되었습니다. 그 9년 동안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계열사의 인사 노무 라인이 범죄를 조직하고 철저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진행된 경제 목표는 노동조합을 타개하고 노동자들에게 설득을 해서 삼성에서 노조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피해는 그 계획된 범죄보다 더 크게 지금도 범죄 피해들이 누적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지회 관련된 노조 파괴 사건에서 삼성 임직원 50명이 넘는 삼성 임직원이 유죄를 받고 몇 년 넘게 구속이 되었지만 현재 삼성에서 노동조합하는 저희 피해 당사자들은 삼성이 계획하고 실행한 그 조직범죄의 피해를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5월 6일에 사과한 것은 누구에게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사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재용이 또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이 고용 관련해서 승계, 모든 분야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삼성은 원어 경영을 한다고
세습 개명을 하면서 그 승계와 또 문호조에 집착해서 문호조 개명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삼성의 임직원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반대급부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 또한 손방망이 처벌이나 무혐의 처분 대부분 처리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과 그 밑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너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용 관련된 법과 관련 불법에 관련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서 새로운 선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한 번만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승계 위에 범죄자들은 이재용을 기소하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조사하라! 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불만의 문을 연다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을 미국 법의 양형을 언급을 하면서 준법의 설립을 주문했고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화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위한 기만적인 사과다라는 의혹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준법위는 이제 어떠한 회사에 대한 의무도 책임도 없는데요.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범죄 행각을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발언을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삼성 이재용 총수 일가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삼성을 위해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그대로 거듭나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삼성의 총수 일가의 범죄 행위와 삼성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은 첨단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기업입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기업이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근데 삼성이 그 경영권 유지하는 방법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죠. 어디서부터 열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계를 위해서 집권 세력이 뇌물을 공격하고 노후 자금, 국민연금을 동원했습니다. 무리한 합병을 하면서 회계 법인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법 제도 재벌,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유리하게 됐죠. 상법이 그렇고 보험업법이 그렇습니다. 문호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관료를 동원합니다. 얼마 전에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 임직원들이 가입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도 훑었다고 하죠. 사찰을 해서만이 삼성은 경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엔 준법감시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도대체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닌 이재용 총수 일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피해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까? 사법부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과 그 자체는 저희는 꼭 환영할 만한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내일이든 모레든 있을 검찰 수사에 정말 그 진정성을 담아서 이 모든 행위에 어떻게 개입을 했었는지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죗값을 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과가 또다시 양형에 반영되기 위해서 다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삼성
이재용 회장 스스로 보여주시기를. 별로 기대할 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검찰 제대로 수사하시길, 재판부 엄정하게 판결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박영수 특검이 정준영 확양식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기각이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정준영 재판부는 사실은 그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바 해계 사기 관련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증거로 낸 증거 자료를 이제 기각을 했는데요.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제대로 조금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9호를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조사하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말고 엄정하게 심판하라.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이재용은 성실히 조사받고 죄값을 치러라. 네, 너무 비오는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의견서 제출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